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3편 연천봉의 인연. 계룡면 중장리에 도착한 은정을 맞이한 것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였다. 잘 왔다 우리 은정이. 박봉녀 할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고생을 다 아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연꽃 땅은 몇 달 전과 똑같았다. 앞마당의 연못에는 여전히 연꽃들이 피어 있었다. 할머니, 전 정말 굿은 할 수 없어요. 은정이 첫마디로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할지도. 어떻게 아세요? 꿈에서 내 주신께서 말씀해 주셨거든. 상담만을 하겠다고. 은정은 놀랐다. 자신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일을 할머니가 이미 알고 있다니. 하지만 할머니, 전 상담사 자격증도 없고 심리학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웃었다. 자격증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치유하는 거지. 내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은정에게 연꽃 땅 뒤편의 작은 방을 보여주었다. 여기를 내 상담실로 쓰렴. 예전에 내가 개인 상담을 할 때 쓰던 곳이야. 방은 아담했다. 6평 정도의 공간에 낮은 탁자와 방석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는 뒷산이 보였다. 사람들이 올까요? 올 거야. 이미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 서울에서 공부하고 온 무당의 손녀딸이 상담해 준다고. 은정은 부담스러웠다. 아직 신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문이 날 줄은 몰랐다. 할머니, 전 아직 준비라는 게 뭐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는 거지. 할머니는 은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만 들어줘도 되는 거야. 며칠 후 정말로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다. 혹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은정은 떨렸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담실로 안내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여성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갑자기 울게 되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었다.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빚만 8억이라고 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 돼요. 여성은 한참을 울었다. 은정은 그냥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줬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첫 상담은 1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은정은 거의 듣기만 했다. 가끔 힘드셨겠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같은 공감의 말만 했을 뿐이다. 상담이 끝나고 여성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제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성이 돌아간 후 은정은 생각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걸까? 할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어땠니?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도움이야.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험이 없거든. 며칠 후 은정은 답답함을 느끼며 계룡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상담을 몇 번 더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이것이 자신의 길인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연천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하지만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정상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은정은 깜짝 놀랐다. 바위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선인 같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은정이 인사하자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안녕하다. 올라오느라 수고했구나. 목소리가 맑고 깊었다. 마치 깊은 우물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여기 자주 오세요? 자주라.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 않는구나. 노인의 대답이 묘했다. 은정은 노인 옆에 앉았다. 무엇 때문에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느냐? 노인이 물었다.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상담을 시작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가? 네, 그렇다고는 했지만 그럼 되는 것 아니냐? 노인의 말이 단순했지만 묘한 깨달음을 주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 노인이 웃었다. 들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물을 보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적신다. 바람을 보아라. 보이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노인의 말에 은정은 뭔가 번개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아느냐? 아니요.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지. 그럼 제가 상담할 때도 억지로 조언하려 하지 마라. 억지로 해결책을 주려 하지도 마라. 그냥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 은정은 노인의 말을 곱씹어 봤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판단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노인과의 대화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은정은 처음으로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할머니와는 다른 철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지혜였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누구라? 그냥 이 산에 사는 늙은이다. 이름은요? 이름이야 청어라고 한다만 이름이 중요한가? 이름은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는 나 혼자뿐인걸. 노인의 대답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았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와라. 하지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테니. 은정이 하산하려 할 때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너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다. 비슷한 사람이요? 나이는 너보다 많지만 역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지.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다. 산에서 내려온 은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노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기.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다음 날부터 상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조언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했다.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걱정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답이 보여요. 누가 뭐라고 해준 건 아닌데 마음이 정리되네요. 은정은 깨달았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해줄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은정은 다시 연천봉을 찾았다. 노인이 말한 대로 찾으려고 하니 찾을 수 없었다. 정상까지 올라가 봐도 아무도 없었다. 실망하며 내려오던 중 산길에서 중년 남자를 만났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차림이 초라했지만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손에는 떡집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산 위에 할아버지 한 분 계신 거 보셨나요? 백발의 선인 같은.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분 말씀이시는군요.
저도 그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정말요? 그럼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장경보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저는 김은정이에요. 중장리에서 상담하고 있어요. 상담을요? 무슨 상담인가요? 은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신병, 교회, 그리고 지금의 상담일까지. 장경보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저와 비슷하네요. 어떻게요? 저도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어서요. 그분, 산 위의 할아버지께서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은정은 호기심이 생겼다. 이 사람도 청어 노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상 근처에 도착하자 청어 노인이 예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둘이 함께 왔구나.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장경보가 떡집 봉지를 꺼내며 말했다. 인절미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오늘은 셋이서 나누어 먹을 수 있겠구나. 노인이 인절미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은정은 처음 먹어보는 인절미였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맛이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노인이 말했다. 둘 다 각자의 길을 찾고 있지만 혼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은정과 장경보가 서로를 바라봤다. 은정이는 마음은 따뜻하지만 깊이가 부족하고 경보는 깊이는 있지만 온기가 부족하다. 노인의 말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서로 도우며 배워가거라. 혼자 걷는 길보다 함께 걷는 길이 더 멀리 갈 수 있다. 노인의 제안에 은정과 장경보는 흔쾌히 동의했다. 하산하며 장경보가 물었다. 저는 연천봉 아래 컨테이너에 살고 있어요. 가끔 찾아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깊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장경보 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장경보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저는 실패한 사업가예요. 빚만 15억을 지고 모든 걸 잃었죠. 은정은 깜짝 놀랐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어떻게 견디세요? 견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이후 은정과 장경보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장경보는 매주 떡집에서 인절미를 사서 청어 노인을 찾아뵈었다. 은정도 함께 동행했다. 노인과의 대화에서 장경보는 주로 철학적인 질문을 했다.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마라. 의미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은정은 더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만 하면 된다. 두 사람의 질문은 달랐지만 노인의 답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기. 어느 날 장경보가 은정에게 말했다. 요즘 상담이 어떤가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뭘 해줘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겠어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청어 노인의 가르침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었다. 은정은 상담에서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장경보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며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